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널프라는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논문은 이제 ECCV에 작년에 출판이 되면서 되게 그 신 레프레젠테이션 쪽에서 엄청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 후속작이 엄청 쏟아져 나왔고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논문인데요. 어, 일단 이런 간략한 순서로 어, 발표를 오늘 드릴 텐데, 제일 그냥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널프는 뉴럴 레디언스 필드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뉴럴넷을 사용해 보겠다라는 어떤 씬 표현 방식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자체를 부를 때도 널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널프가 어떤 거냐면, 이제 불연속적인 시점에서 찍어놓은 어떤 렌더링된 이미지 혹은 그냥 촬영한 이미지를 가지고 널프라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면 이 널프가 오브젝트나 아니면 그 씬 자체를 학습을 해서 이제 인풋에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넣어주지 않았던 새로운 랜덤한 뷰에 대해서도 렌더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나오다 말았는데 잠시만요. 이 영상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이 직접 몇 장 사진을 찍어서 널프에 학습을 시키고 그걸로 만들어낸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지된 시점에 대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제가 넣어주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널프가 씬 자체를 학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사실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서 아이디어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그 간단한 구조를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몇 가지 트릭들을 이제 논문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 제일 중요한 개념으로 일단 레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레이가 뭐냐면 공간상에서 점 하나와 각도가 정해지면 어떤 한 직선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직선 위에 직선 위에 샘플링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의 파티클이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 점들에 대해서 이제 RGB랑 덴시티 값을 네트워크가 구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 하나에는 이제 배치축으로 합칠 수는 있긴 하지만 네트워크가 한 번 돌아가면 레이 하나에 대한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아까 앞에서는 이런 반구 형태의 부피 안에서 퍼스펙티브 뷰라고 카메라가 한 점에서부터 이제 오브젝트를 어, 이렇게 원근법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런 콘 모양의 형태로 부피를 상정을 해서 찍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간단한 좌표 변환을 통해서 직육면체 부피로 제한을 시켜놓고 그 안에 오브젝트 한 점과 카메라의 한 점, 그에 따른 각도, 셋업 파이가 정해지면 이걸로 이제 5D 인풋 좌표가 들어가고 로케이션하고 디렉션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그 네트워크가 그 레이 위에 샘플링된 점들에 대해서 각각 컬러와 덴시티 값을 뽑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 덴시티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투명도의 역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서 덴시티가 높을수록 그 점에서의 컬러를 더 많이 반영하겠다. 이 레이는 이제 볼륨 렌더링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 레이 위에 있는 샘플링된 점들의 RGB 값을 모아서 이미지의 한 픽셀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픽셀로 변환할 때 덴시티 값이 클수록 그 해당 샘플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겠다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볼륨 렌더링이라는 기법은 이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아니고 이전에도 그런 이미지 렌더링 쪽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보편적인 기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볼륨 렌더링 기법으로 픽셀을 합성을 하면 그 픽셀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비교를 해서 로스를 계산을 하고 그 로스를 이제 쭉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데 이때 볼륨 렌더링이라는 이 기법이 미분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연산이기 때문에 쭉 백프로파게이션 해서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킨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사실 정해진 그냥 아날리틱한 수식적인 부분인 거고요. 실제로 학습하는 건 여기서 RGB 덴시티 값을 뽑아내는 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한다. 그래서 근데 이때 컬러 값은 이 로케이션 X와 그다음 뷰잉 디렉션 D 방향에 대해 모두 관여하는 값이고
그거랑 모두 관계가 되는 값이고 이 density 값은 위치에만 대해서 관여하는 값인데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값에 대해서 이 모델이 그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가 똑같이 다 검은색 그 레고인데요. 그 검은색 레고를 다른 방향에서 봤을 때 빛이 반사돼서 하얗게 보이는 이런 표면까지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고정된 점에 대해서 뷰 위치를 이렇게 쭉 바꿔가면서 찍었을 때 연속된 이런 컬러 변화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효과를 이제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널프의 메인 아이디어는 그냥 이게 다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간단한 구조를 이제 학습을 어떻게 잘 시킬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뒤에 쭉 나올 텐데 그 전에 이 레이 위에 샘플링된 점들에서부터 한 픽셀을 렌더링을 하는 게 사실 좀 그렇게 썩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볼륨 렌더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 라지 C 값이 이미지 픽셀 값이고 그다음에 이 스몰 c가 RGB 값 그리고 시그마가 덴시티 값인데 이때 R은 어떤 고정된 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방향을 이제 그 벡터로 표현한 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T 값에 따라서 각각 그 샘플링된 점들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RGB 값에 대해서 덴시티 값을 어떤 확률로 볼 수가 있어요. 얘를 확률 변수 그리고 얘를 확률이라고 보면 요거 두 개의 기대값으로 그 해당 픽셀에 그 레이가 표현하는 픽셀의 값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어, 저, 거기에서 그냥 네. 죄송한데요. 그렇다면 혹시 그 3D 그 뭐지 복셀 레프레젠테이션이 GT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학습할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라운드 트루스는 정확하게는 이 한 어떤 시점에서 찍어낸 이미지 픽셀 값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의 복셀 디스트리뷰션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아, 렌더링된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오브젝트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네, 오브젝트 아, 자체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네. 전에 그 설명 같은 경우에는요. 혹시 이거 레이 네. 트레이싱을 한다는 건가요? 덴시티 함수가 이제 표면에서 거의 무조건 반사되는 걸로 보였는데 방금 예시에서는? 아, 네. 근데 조금 레이트레이싱이랑은 느낌이 약간 다른 게 레이트레이싱은 카메라에서 레이를 뿌려서 그 점이 네. 막히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어떤 한 샘플에서만 값이 몰빵되는 건데 네. 레이트레이싱이라고 하면 근데 네. 얘는 결과값이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모든 샘플에서 값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찍어낸 RGB 덴시티 값은 실제 그 오브젝트가 그 위치에 어떤 있다라고 판명하는 값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두루뭉술하게 찍어내더라도 그걸 볼륨 렌더링으로 픽셀 합치는데 그걸 잘 합쳐서 이제 학습을 시키면 얘가 조금 더 정확한 값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그 덴시티 값이 클수록 이제 RGB 값을 많이 반영하는 구조가 되는데 이때 트랜스미턴스라는 개념이 조금 더 들어가요. 이 트랜스미턴스는 뭐냐면 레이가 시작하는 부분부터 그 지금 여기 이 적분 구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그 TI라는 점까지 그 T 점까지 의 덴시티 값을 전부 다 합쳐서 익스포넨셜의 음수로 올린 건데요. 그래서 이 앞에 이 앞에 샘플들의 덴시티 값을 누적해서 그 누적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뒷값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반영하기 위해서 트랜스미턴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적분식을 어떻게 쿼드라처하게 어, 근사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그 근사를 할 때 이제 샘플링 개념을 쓰게 되는데 이 샘플링을 그냥 단순하게 이 레이를 등분해 가지고 거기서 점을 탁탁탁 찍어버리면 얘는 딱 그 한정된 공간상에서 한정된 점만을 배우잖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의 개념으로 이 부피 안에 되게 디스크릿하게 떨어져 있는 점들만 배우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컨티뉴어스한 오브젝트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선 어떤 stratified sampling이라는 기법을 썼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TN부터 TF까지, 그러니까 이 박스에서 시작하는 점부터 끝나는 점까지를 n 등분의 그 n 개의 빈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빈 안에서 한 점을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TN부터 시작해서 이 구간에 그 등분 개수만큼을 더해서 그 구간을 상정을 하고 그 안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T점을 구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 C는 학습할 때마다 샘플링 되는 그 포인트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연속적인 값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지금 보시면 덴시티 값이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 보시는 1995년도에 이제 발표된 논문에서 가지고 왔다고 논문에서도 소개를 하고, 이건 그냥 되게 흔하게 이런 렌더링 쪽에서는 흔하게 쓰이는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륨 렌더링 기법을 통해 가지고 그 앞에서 뽑아낸 샘플들의 RGB 덴시티 값을 이미지의 한 픽셀로 만들 수 있다, 변환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당연히 그냥 간단한 적분식이니까 얘는 미분이 가능한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앞에 보셨던 네트워크가 사실 위치가 들어가서 샘플들의 RGB 덴시티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가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다 FC 레이어 쭉쭉 연결해서 가는 그냥 구조거든요. 별게 없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꼼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써준 게 뭐냐면, 들어가는 좌표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5개에서 어떤 좀 더 복잡한 샘플들의 값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정보가 부족해서 정보 인포메이션이 이제 펌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건 하이 프리퀀시 영역까지 다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제 주파수에 따라 다른 함수들, 이렇게 사인 코사인 함수들을 이 p 값이 x, y, z 세타 파이 중에 하나, x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x나 y나 z 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는 건데, 걔가 들어가서 이제 한 개의 정보를 차원을 이제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 디멘션으로 늘려줘가지고 얘를 네트워크에 집어넣고 학습을 시키면 정보를 늘리기가 더 쉽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XYZ 그 위치 로케이션에 대한 것들은 이 L이 10이면 여기 이렇게 사인 코사인이 각각 10개가 생겨서 이제 20개가 되고, 그래서 그 감마의 로케이션 값을 다 넣으면 총 60개의 차원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쭉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한번 이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를 한번 더 넣어주고 또 쭉 FC 레이어를 가다가, 아까 이제 이 덴시티 값은 로케이션에만 의존하는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덴시티 값을 먼저 뽑아내고 거기에 디렉션에 대한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를 넣어서 이제 쭉 한 번 더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RGB 값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는 계속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간단한 네트워크와 이 간단한 아이디어를 잘 학습시키게 하기 위한 방법들인데요. 하이라키컬 볼륨 샘플링이라는 내용이 하나 또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제 처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n개의 빈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코스 네트워크라고 이제 대충 학습을 한번 시켜요. 그리고 그 코스 네트워크에서부터 다시 한번 샘플링을 더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림을 빼먹었는데 이런 레이가 있다고 하면 이 레이에서 이렇게 RGB 값이, 덴시티 값이 많이 나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게 샘플링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그 샘플링된 점들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학습을 시키는, 그래서 파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최종 결과물은 이제 앞에서 뽑았던 이제 코스 네트워크에서 썼던 점 NC개와 파인 네트워크에서 썼던 NF개를 이제 합쳐서 전부 다 뽑아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식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식이랑 똑같은 식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을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이터레이션 한 번이 돌 때마다 이렇게 카메라 레이를 샘플링을 하고, 카메라 레이는 그냥 그 위치 값에 따라 정해지는 거니까
그거를 정해진 그 카메라 레이 위에 샘플들을 하이라키컬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정해지고, 그다음 그렇게 해서 나온 샘플들에 대한 RGB 덴시티 값을 볼륨 렌더링을 통해서 픽셀을 합성하고, 그다음 이제 로스를 계산하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로스도 되게 간단해요. 그냥 MSE 로스 쓴 건데, L2 놈을 썼는데 이때 코스 네트워크에 대한 로스 값도 다 합쳐가지고 한 번에 러닝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NC는 64, NF는 128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를 쓸 때 더 큰 샘플링, 더 많이 샘플링을 해야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학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조금 단점이란 단점인데,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V100 GPU를 써도 학습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한 프레임을 합성하는 데에 한 30초 정도 걸려서 사실상 실시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스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씬 합성 방법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고스트 이미지도 없고, 이렇게 이런 링잉 이펙트도 없고, 그리고 오클루전도 좀 더 잘 표현하는데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뼈 뒤에 가려진 저 뒤에 난간 같은 거를 널프는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앞에 있는 꽃잎 뒤에 있는 저 나뭇잎도 이제 널프는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고스트 이펙트도 좀 그 널프가 더 잘 없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네트워크 구조도 되게 단순하고, 뭐 뭐랄까 어려운 게 별로 없는 코드인데, 이제 이 코드는 정확하게 이 논문을 출판한 사람들의 코드는 아니고요. 저자 코드는 아닌데, 저자 코드가 텐서플로우 1으로 써져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 코드를 팔로우하고 공개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텐서플로우 코드를 조금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제가 팔로우하면서 제일 헷갈렸던 게, 어떤 이미지를 이제 학습을 이렇게 시킬 텐데, 이런 한 이미지를 학습을 시킬 텐데, 얘가 들어가야 되는 단위는 레이 단위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또 뷰가 다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시점이 다 달라져야 되는 거가 있어서, 그러면 배치축을 도대체 어떻게 학습을 하나?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이 모든 이미지를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레이로 만들어서 그냥 거기서 랜덤하게 어떤 순서를 바꿔가지고 하는 건가?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이제 헷갈렸는데, 거기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그냥 이미지 하나가 통째로 들어와요. 아까 보셨던 한 시점 한 대 카메라에 대해서 찍은 이미지가 그냥 통째로 들어오되, 걔를 이제 레이를 청크 단위로 묶어가지고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기는 트레이닝을 하지 않을 때, 테스트일 때는 그 청크를 나눌 필요가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니까 하지 않고, 청크를 나누지 않고,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는 이제 그 청크 단위로 나눠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몬테카를로 레이 샘플링이라는 건 그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 레이 청크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를 다 받아가지고 걔를 그 배치축으로 이미지가 쭉 들어오면 걔를 이미지를 전부 다 레이로 변환해서 이제 그 레이를 다시 랜덤한 순서로 섞어서 그 안에서 이제 청크를 나눠서 이제 방출을 하고 걔를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 이제 추가 나머지 질문 부분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혹시 방금 전에 그 레이 각도 이미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GT에서 그 각도가 또한 필요한 건가요? GT에서 X, Y, 각도가 Z, 필요하냐고요? 세타, 파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네네네. 파이하고 세타 그 각도가 둘 다 필요한가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어, 그라운드 트루스는 사실 그냥 픽셀이랑 픽셀을 비교하는 거라서, 이 레이 하나가 정해지면 그라운드 트루스 픽셀 값도 정해지는 거라, 이 로스를 비교하는 단계에서 얘네 값을 직접적으로 참조해서 쓰진 않습니다. 음, 그렇다면은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서로 다른 두 뷰 사이의 각도라든지 무슨 그 추상적인 원점에 대한 각도가 별도로 필요하진 않은 게 맞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씬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즈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씬 네. 안에 한 픽셀 픽셀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즈가 되는 거라서 사실상 네트워크 하나가 그냥 씬 하나밖에 표현을 못 해요. 아, 네트워크 하나가 씬 하나만.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씬을 표현하는 네트워크를 학습하는데 이제 V100에서 하루 걸리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게 최대 단점이고 그래서 그 뒤에 쭉 나왔던 후속작들 중에 유명한 이제 논문이 패스트 널프, 뭐 픽셀 널프, 널프 플러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그런 논문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씬하고 네트워크가 달라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의 의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한데 이 어떤 한 씬에 대한 정보가 사실 네트워크 자체에 그냥 다 담겨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트워크가 되게 가벼워요. 왜냐면 FC 레이어 사실 여러 개 그냥 붙여놓은 것밖에 없으니까 5메가바이트밖에 안 되는 용량으로 어떤 씬 하나를 아예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 논문이 가지는 의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에 오래 걸리는 거 그리고 네트워크 하나가 씬 하나밖에 학습을 하지 못하는 거에 더불어서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보시면 조금 영상이 얘랑 스킴이 좀 다르잖아요. 얘는 지금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말하자면 필드 오브 뷰가 되게 작은 어떤 느낌이 드는데 얘는 널프 설명은 반구에 대해서 360도 다 한 180도까지는 전부 다 학습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보여주고 있는 결과에서는 이렇게 되게 작은 각도밖에 표현을 못하지 않나. 그래서 완전 저 뒤로 돌아가서 이 이미지가 완전 달라지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학습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